KCS 긴급 구호기금 공동위원장 조동인 씨가 자신의 모친상 조의금을 기부했습니다. 신분 확인 우선 법안이 통과돼 체류 신분을 먼저 검증하고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14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UPS 창고에서 총격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전철의 상습 지연은 노후된 신호 시스템이 원인이지만 이를 고치는 공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포트 그린에 들어서는 서민 아파트 49가구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긴급 구호기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인 위원장이 자신의 모친상 조의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이라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KCS 긴급 구호기금. 최근에도 서류 미비 한인 노숙자의 한국 귀국을 지원하고 무연고 한인의 장례비도 지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CS 긴급 구호기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인 위원장은 오늘 KCS 회관에서 지난달 25일 돌아가신 어머니 조홍래 권사의 장례식 조의금 1만 5천 달러를 긴급 구호기금으로 사용해달라며 KCS에 기부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원했던 일이라며 어머니의 뜻을 받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가 뉴욕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의금이 좀 모아지면 그거를 동포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썼으면 좋겠다. KCS는 앞으로 긴급 구호기금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큰 금액의 펀드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며 당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KCS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긴급하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리뷰해서 가급적이면 꼭 도와드릴 수 있게끔 어느 리소스를 쓰든지 꼭 긴급재단 안 써도 거의 3분의 2는 거기 안 쓰고 해결됩니다. 조동인 위원장은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한인사회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 끝에 자신의 기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불체자 지원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신청 시 신분 확인을 먼저 하고 다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신분 확인 우선 법안이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38표 대 반대 18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 운영 건강보험 가입 시 체류 신분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체류 신분 사후 검증 방식이 사전 검증 방식으로 바뀌게 돼 자격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입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루 발렌타 의원은 이 법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 없이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우선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회보장국과 국토안보부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하고 나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전 임시 가입 자격을 인정해 보조금 지급을 먼저 받은 후 사후에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UPS 창고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범인 포함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상황을 수사 중으로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서 미카엘 알리 부서장은 포드 레더 애비뉴의 UPS 서비스 센터 겸 창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직원들 가운데 3명이 숨졌고 2명은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정하고 있으나 범인이 숨짐으로 해서 정확한 이유를 찾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UPS 시설은 완전히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했습니다. UP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범인의 신상 정보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갑자기 UPS 창고 쪽에서 7, 8발의 총소리가 들렸고 이어 UPS 직원들이 저격범이다라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건설 현장의 직원은 UPS 직원 가운데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두 손을 들어 경찰에게 자신들은 무장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 소식을 알리는 전철내 안내 멘트, 뉴요커라면 익숙할 텐데요. 지연의 원인인 신호 시스템을 고치는 공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의 상습적 지연 사태의 원인은 노후한 신호 시스템 개선 공사의 지연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4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지난 2004에서 2009년 MTA의 세계 주요 캐피털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프로젝트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에서 3년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에서 14년 사이 33개 신호 시스템 교체 공사 중 19개가 완공일을 넘겨 마무리됐거나 예상 완공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시작된 프로젝트의 30%가량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MTA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신 기반 열차 통제 시스템 공사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이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객차 시스템까지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예 새 객차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전철 노선의 새로운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앞으로 4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의 진행 속도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소요될 것이라는 게 독립예산국의 지적입니다. 게다가 신호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지 않아 신호 시스템 개선 사업이 뒤로 밀려나면서 지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3일부터 브루클린 포트 그린에 들어서는 서민 아파트에 대한 입주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마감은 8월 11일까지이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NYC 하우징 커넥트에 따르면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위치한 12층 럭셔리 아파트 캐슈라에 49가구가 서민형 가구로 분양됩니다. 초소형 마이크로 유닛은 13가구, 스튜디오는 6가구, 원베드룸 6가구, 투베드룸 24가구 등이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은 NYC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를 통해 8월 1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가구 형태와 구성원 수에 따라 연 가구 소득이 32,709에서 15만 7,410달러입니다. 한 명만 거주할 수 있는 마이크로 유닛의 경우 월 렌트가 886에서 1,482달러입니다. 마이크로 유닛은 가족 구성원 1명 기준으로 연 가구 소득이 32,709에서 66,800달러 또는 53,143에서 11만 220달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 형태가 같더라도 연소득 그리고 바닥 재질 등 가구 시설 수준에 따라 렌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요청할 때 반송용 봉투를 보내야 하고 봉투 뒷면에 코리안이라고 적으면 한국어 번역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서민 아파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지 마세요라는 경찰의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머니오더나 현금 수표를 노리는 범인들이 지능화되면서 이젠 우편물을 들고 우체국까지 가야만 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맨해튼 24경찰서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체크를 우체통에 넣지 말고 우체국으로 직접 가져가세요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절도범들이 접착제를 바른 철사를 우체통 안에 넣어 우편물을 꺼낸 뒤 그 안에 있는 체크나 머니오더를 꺼내거나 우체통 주입구에 접착제를 발라놓고 주변을 맴돌다 누군가 우편물을 넣으면 곧바로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수법이지만 최근 부쩍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만약 우체국에 직접 가지 못해 우체통을 사용해야 한다면 체크에 지우기 힘든 잉크펜으로 내용을 기입하고 체크 결제일로부터 가까운 날 우편을 보낼 것을 조언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체통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브롱스 지역에는 입구가 규격 편지 봉투보다 크지 않은 입구를 가진 우체통을 100개 교체했고 맨해튼 지역에도 우편물을 꺼내기 어렵도록 입구를 작게 한 우체통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종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타인종과의 결혼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혼혈 신생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타인종과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혼혈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공개한 미국의 다인종 혼혈 신생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태어난 신생아의 14%가 부모의 인종 배경이 각기 다른 다인종 혼혈 신생아였습니다. 1980년 다인종 혼혈 신생아가 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아졌으며 35년 만에 3배나 높아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전체 혼혈 신생아의 42%는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이 백인 또는 히스패닉계인 백인 히스패닉 혼혈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많은 신생아 그룹은 부모가 이미 다인종 혼혈로 부모의 인종 정체성을 꼬집어 말하기 힘든 신생아들로 22%나 됐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시아계인 혼혈 신생아는 전체 혼혈 신생아의 18%로 혼혈 신생아 6명 중 1명은 부모 중 한쪽이 한인 등 아시아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혼혈 신생아는 아시아계 백인 혼혈이 14%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계와 히스패닉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 아시아계 흑인 혼혈 신생아는 1%로 나타났습니다. 백인과 흑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흑백 혼혈 신생아도 10%로 집계됐습니다. 도시별 상위 1% 고소득자의 연간 소득은 산호세 지역이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67만 달러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산호세가 96만 3,238달러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IT 기업들이 집중돼 있어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산호세 소득 상위 1%의 연 평균 수입은 273만 2,379달러에 달했습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는 78만 5,946달러, 보스턴 70만 1,776달러, 뉴욕은 67만 2,795달러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휴스턴, 6위는 워싱턴 DC로 57만 5,23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LA는 연소득이 51만 3,715달러는 돼야 상위 1%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 LA 등 가주도시 3곳이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포함됐으며 텍사스주도 휴스턴과 오스틴 등 2곳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승객에 대한 부당한 행태가 폭로될 때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2년 전 승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4일 언론에 따르면 휴스턴 지역 방송에 재발권을 요구하는 승객이 유나이티드 직원에 의해 공항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21일 텍사스주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2년 전의 일이지만 해당 승객이 소송 과정에서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영상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동은 경위와 존엄성을 지키며 승객들을 응대해온 우리 회사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사 변호사를 통해 해당 승객과 지속해서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인 티그너는 당시 내동댕이 쳐지며 쓰러져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누워있었고 항공 직원은 911에 신고했습니다. 티그너는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밝혀졌습니다. 티그너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직원 2명을 상대로 $100만 손해배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4월 오버부킹을 이유로 70대 승객을 기내에서 강제로 끌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름철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DC의 국립직원안전위생연구소 나이오시와 연방직업안전보건국 오샤는 야외 활동 시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기온, 습도, 열 지수 등을 자세히 알려주는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오샤 나이오시 세이프티2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샤 나이오시 앱은 사용자 현 위치를 파악한 후 실시간 기온과 습도로 계산한 열 지수를 보여주고 열사병과 탈수병 등 더위로 인한 질병 발생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샤에 따르면 고온 관련 질병 환자는 매년 6만 5천여 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4년에는 야외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 18명이 열사병 등으로 숨졌습니다. 이외에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더위에 노출된 시간과 휴식 시간을 알려주는 선잽과 탈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일 물 섭취량을 알려주는 워터 로그드 등이 있습니다. LA시가 심각한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405번 프리웨이에 모노레일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샌페르난도 밸리 지역과 웨스트사이드를 연결하는 405번 프리웨이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모노레일 설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가세티 시장은 중국 전기 자동차 업체 BYD의 새로운 모노레일 기술이 지진에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건설 비용도 적게 든다며 해당 기술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은 405번 프리웨이 교통 흐름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16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35세 한인 2세 앤드류 김 씨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했던 김 후보는 이미 5만 7천여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하원 3선거구는 남부 뉴저지 벌링턴 오션 카운티의 총 53개 타운으로 이루어졌으며 공화당 소속 톰 아서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어스와 소매체인 K마트를 소유한 시어스 홀딩스는 13일 정규직 사원 40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대부분 시카고 교외 도시 호프먼 에스테이트에 소재한 본사 직원이며 매장 직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어스 측은 정리해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앞서 현재 공석인 자리를 없애고 계약 직원 수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3일부터 뉴욕시에서 길거리 음주나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은 체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종전까지는 경범죄자에게 형사법원 소환장이 발부돼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대신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이 발부되며 경찰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대신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 차례 티켓을 받거나 최근 2년 사이 중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를 경우 등은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올해도 뉴욕시의 공공수영장과 해수욕장이 노동절 다음 주 일요일인 9월 10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2015년부터 일주일가량을 연장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의 뉴욕시 공공수영장은 아스토리아 파크와 리들렉 소재, PS 186 플레이그라운드 풀, 베이사이드 소재, 마리 큐리 파크 등에 위치해 있으며 이달 28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해수욕장은 지난달 27일부터 개장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다 오후에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